민주당이 또 이상한 법안을 하나 냈죠. 중국을 모욕하면 징역형을 때리겠다. 징역형을 때린다고요? 근데 저는 형중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반중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반미, 반일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반감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보는 게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반만 년 동안 중국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래도 속국이 되지도 않고 신장 위구르처럼 흡수되지도 않으면서 버텨왔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런 거는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즘에 또 오늘 또 민주당이 또 이상한 법안을 하나 또 냈죠. 중국을 모욕하면 징역형을 때리겠다. 징역형을 때린다고요? 일반 우리 사인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하는 거랑 같은 형태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혐중 표현이 너무 과하다는 거. 근데 저는 혐중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반중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싶기는 한데 그동안에 반미, 반일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반감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아예 법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오히려 그동안에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적용해 줘야 된다라고 늘 주장을 해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중국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뭐랄까요?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봐야 될까? 이런 모습 보이는 참 의아합니다. 아직은 당론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민주당 항상 재판중지법도 뭐 당론 아니라고 하고 모두 당론 아니라고 했다가 분위기 봐서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 자체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 제가 봤어요. 살펴보니까 딱 혐중만 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 집단에 대해서 모욕 명예훼손을 처벌하겠다는 거. 특정 집단.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안 민주당이 통과시키잖아요. 반미 반일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동안 혐오 발언들 쏟아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경상도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나 이렇게 쏟아냈던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수 지지층에 대해서 쏟아냈던 것들이 있죠. 이 법으로 싹 다 고소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싹 다. 그러니까 역으로 그냥 대고소의 시대를 열어가지고 그냥 싹 다 서로 막 이렇게 고소하는 고소전이 빗발치잖아요. 얘네들이 먼저 위원으로 가져갈 겁니다. 솔직히 이런 혐오 표현, 혐오 발언은 민주당 쪽에서 몇만 배는 더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뭐 딱 중국에만 한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 비거를 이제 우리가 헤이트 스피치 처벌법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 헤이트 스피치 처벌법을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다 고소당할 걸 알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5.18 유공자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처벌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한 것만. 제가 뭐 그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한정적으로 했었는데 이 법은 제가 보니까 광역도발법이에요. 뭐 모든 종류의 헤이트 스피치를 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선동의 언어, 그런 혐오의 언어는 민주당과 좌파 쪽이 훨씬 많이 해왔습니다. 양키 고음 같은 거 우리 뭐 들어왔던 거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들 그냥 다 체증해서 다 고소해버려야 됩니다. 다 고소해버리면 저쪽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위헌 소송 갈 거예요. 위헌 소송에서 위헌으로 날아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발의한 양부남 의원이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설명한 표현 자체가 중국과 관련한 표현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것이 중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의 어떠한 심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번에 우리가 한미 관세협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였었던 실실 중국에 대한 입장들이 약간은 선회하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뭐 선물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번에 두 명이 다 트럼프, 시진핑이 다 국빈으로 왔는데 트럼프는 금권을 주고 시진핑은 바둑판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황남빵이라. 디저트로 황남빵 맛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 입장에선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당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좀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시기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쨌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지금 양분남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윤건영, 서영교, 박균택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이 같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또 조요토미 히데요시 맞아요. 무소속 최모 의원이 같이 발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제안 이후에 대표 발의를 한 양분남 의원이 대표 발의에다 이렇게 했어요. 일례로 개천절 협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깨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 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일례로 사례를 들어버렸어요. 이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어느 쪽에 무게 비중이 있는지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이런 상황이 있죠. 군복을 입은 중국인들이 서울 한복판 한강공원에서 행진곡에 맞춰서 군대식 행진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 이게 우리 국내 SNS에 쫙 퍼졌었어요. 이게 중국의 한 걷기 동호회가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행사입니다. 저도 이거를 본 적이 있는데 SNS에서 본 적이 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중국 군대가 들어왔나? 이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좀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중국인들이 한국 내에서 어떠한 모임 같은 거를 할 때 중국인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제주도 성산일출봉이 있거든요. 성산일출봉 앞에서도 중국 옷을 입은 분들이 이제 단체로 그 춤을 추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게 우리 언론에 좀 크게 보도가 되고 이랬었어요. 이걸 지금 현행법으로 처벌을 한다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서로 그 있는 나라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고 중국이 한국을 좀 쉽게 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짱 빨 이런 거죠. 그리고 반중 이렇게 반중 프레임 이런 거죠.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양분남 의원이 이렇게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 법안이 그래서 좀 논란이 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의 기본적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딱 반중 프레임을 콕 집어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사례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비중과 무게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양분남 의원 법안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우리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외국 원수에 대한 모욕 그리고 외국 국기에 대한 모독. 이게 형법 107조 109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집회에 참가한 모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고 실상은 수뇌부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다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처벌이 가능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이 처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양분남 의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형법상의 외국 원수 모욕, 외국 국기 모독 이것 갖고서는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처벌하겠다. 참여한 사람들 모두 그냥 싹 다 처벌해갖고 다시는 이런 짓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잉입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처벌하겠다. 이게 과연 맞는 방향성인가도 참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발언인데 저는 언론에서 그 보도가 나오는 걸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던 발언이 있어요. 그 시진핑 주석이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그런 발언을 이런 류의 제가 정확한 표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류의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구성의 변화가 중국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중국이 그 원래는 그 티베트 지역, 신장 위구르 지역이 원래는 거기가 이슬람
지역이고 독립국가였어요. 그랬는데 청나라가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을 티벳이랑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을 점령을 했고 그리고 이 신장 위구르를 자치구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독립을 못하게 막는 방법이 뭐였냐면 도로를 이제 굉장히 많이 뚫어주고 고속철도도 들어가게 하면서 중국인들을 대규모로 이주를 시켜서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슬람 그 아랍인 계통의 그 주민들보다 중국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구 구성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을 완전히 중국화 시켜버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의 변화를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에이펙에서 살짝 언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언론에서도 안 짚던데 저는 보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게 중국의 방식이 지금 이게 시진핑이 언급할 정도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오는 거구나. 일종의 이러한 식의 방식의 그 문화적인 그런 공정들도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중화요리는 한국화된 중화요리거든요. 예를 들어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세계 최초로 만든 곳이에요. 인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화된 중화 요리가 우리나라에선 다 한국화된 형식이었는데 어느 순간 중국 본토의 요리가 그냥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인기 대표적인 게 마라탕이에요. 저는 그냥 마라탕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안 먹어요. 그냥 괜히 그냥 먹기가 싫더라고. 그냥 느낌이 그냥.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오거든요. 탕후루. 네, 탕후루도 그렇고 마라탕, 탕후루.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코드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인구 구성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섬뜩했습니다. 그 인구 구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저 행진 같은 거예요, 사실. 인구 구성의 변화를.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고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혐오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반만 년 동안 중국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래도 속국이 되지도 않고 신장 위구르처럼 흡수되지도 않으면서 버텨왔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근데 그 정체성이 무너질 만큼 인구 구성의 변화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런 거는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근데 입법이 그 5.18 그 특별법 같은 것처럼 딱 중국만 타겟팅한 법인가? 저도 신문 기사를 보고 중국만 타겟팅한 법이면 이건 그냥 위헌인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딱 봤더니 그냥 중립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 생기면 저쪽에 그 혐일, 혐미 했던 그것들을 죄다 고소를 대고소의 시대를 열어서 그냥 경찰이 마비되도록 아니 왜냐하면 이게 되면 댓글 하나하나가 다 고소거리예요. 전부 다 고소거리야. 그냥 싹 다 고소해서 100만 건 1000만 건 고소하면 이제 수사기관이 터져서 못 살려고 그럴 거고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소송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민주당은 친 변호사 집단이 아닌가 진짜 친 변호사 들고. 집단이에요. 변호사를 위한 곳. 지금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들을 자꾸 민주당이 보이는 게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는 지방선거에 외국인들도 일정 그 영주권 따고 3년 이상 살면은 투표권 주거든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2022년에 한 12만 명 정도가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80%, 79% 되는 10만 명이 중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정말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고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면 10만 명이면은 보통이 아닌 거잖아요. 뭐 지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민주당이 친중국적인 발언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아쉽지만 여기서 벌써요? 일부를 마치도록 하고 뒤에 또 우리 또 백광현 또 백총이 좀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은 네. 또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제가 이제 여기 강펀치의 넘버 2로서 하나 말씀드릴 게 일단 우리 블랙핑크님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블랙핑크님은 한 3주 전인가에도 보내주셨었는데 그때 뭐지 최민희 영상 우리가 그때 차장님이 안 보는 삽니다 하고 있을 때 블랙핑크님께서 못 봤다고 하셔서 제가 슈퍼챗 보내주셨으니까 빨리 띄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분이 오늘도 5만 원이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세요. 베로니카님
우리 다시 힘내서 악랄한 민주당과 싸워봅시다. 보수 화이팅입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좀 맙시다 하면서 2만 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